화폐로 배우는 세계의 문화 배원준. 화폐 속의 어린이. 아일랜드. 어린이들은 만 4세부터 기초학교에 다녀요. 한 학급의 학생 수는 10명 정도. 예능 특기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리스. 그리스에는 전통적인 관습이 넘쳐 흘러요. 시에스타라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의 낮잠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베트남의 교실이네요. 2명씩 짝지어 앉지 않고 여러 명이 한 책상을 쓰네요. 카메룬. 4살에서 14살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녀요. 도시와 농촌 간의 학교 입학률의 차이가 많은데 유목민이 많은 북부주에서는 10명 중 3명이 학교에 다녀요. 과테말라. 우리나라 교실과 풍경이 비슷하네요. 뒤에 있는 어린이는 칠판에 무엇을 적고 있을까요? 슬로바키아. 농촌 어린이와 도시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각각 독립했어요. 싱가포르. 민족어 외에 영어를 꼭 배워요. 브라질. 별빛을 받으며 동화의 나라로 빠져든 독서하는 어린 소년. 마치 동화책 표지 같아요. 세계의 화폐 단위. 우리나라 돈은 원,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돈의 쓰임새는 같아도 화폐 이름은 모두 다르죠. 하지만 2002년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는 화폐를 통일시켜 유로화를 쓰고 있어요. 유로란 European Monetary Union, 유럽 경제 통화 동맹. 유럽 내 12개 나라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현찰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단일 통화를 말합니다.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는 유럽 13개국에서 유로가 두루 쓰입니다. 유로의 기원은 유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로의 약자는 EUR입니다. 12개국에서 일제히 같은 화폐인 유로를 쓰므로 돈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1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1280원 정도입니다. 로렐라이의 전설을 간직한 독일은 마르크. 현재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독일 지폐에 나타나는 사람은 가우스. 수학자입니다. 수학사는 가우스에 의해 18세기 이전과 19세기 이후로 구분되고 독일의 수학은 가우스 덕분에 세계 수학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르네상스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자 에를리히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매독약을 개발한 것이지요. 그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라고 영국의 타임스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가 노이만이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건축 양식인 후기 바로크 양식의 대가입니다. 닐스의 모험 스웨덴. 스웨덴의 통화 단위는 크로나 오레입니다. 식물학자 린네가 있고요. 인류의 조상이 처음 이름 없는 풀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이름 없는 동물에게 이름을 붙였던 것은 각각의 풀들과 동물들을 구별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지요.
식물학자 린네가 쓴 식물의 종과 자연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 라게르레프가 있습니다. 닐스의 모험이라는 동화책을 쓴 작가입니다. 190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자 최초의 스웨덴 작가입니다. 태양과 축제의 나라 스페인. 스페인의 통화는 페세타, 현재는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자, 페세타에 나와 있었던 인물은 탐험가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갈릴레오처럼 지구는 둥글며 바다 끝에 중국이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콜럼버스는 일생 동안 4번의 긴 항해를 합니다. 덕분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둥근 바닷길을 모험했고 알려지지 않은 엄청나게 큰 땅을 발견했습니다. 7,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일랜드. 통화 단위는 아일리시 파운드, 현재는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가 화폐의 얼굴이었는데요. 율리시즈를 쓴 작가입니다. 1999년 영어권 문학가들이 모여 1900년대에 쓰인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을 투표해 뽑았는데 소설 부문에서는 율리시즈가 1등을 했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증기기관차 발명가 스티븐슨. 탄광의 기계들을 눈으로 익히면서 기술자가 되리라고 다짐했던 소년의 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증기의 힘으로 가는 기차를 발명한 거예요. 철도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시대가 열린 거죠.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뉴턴. 뉴턴은 26살의 젊은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었고 뉴턴 연구 조수에 의하면 5년 동안 한 번밖에 웃지 않을 정도로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내 앞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리가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다. 뉴턴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처칠 정치가. 처칠은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과 교도소의 생활조건을 좋게 고치고 영국의 직업 소개소도 열었어요. 음악이 흐르는 땅 오스트리아. 통화 단위는 실링, 현재는 유로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악가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35해의 짧은 생애 동안 600여 곡을 작곡했어요. 15살 이후에 평생 2주마다 한 곡씩 작곡한 셈입니다. 면역 병리학자 란트 슈타이너. 1901년 란트 슈타이너는 사람 몸의 3가지 다른 혈액형을 발견했어요. A, B, O형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째 혈액형인 AB형을 발견했답니다. 아름다운 항구의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 화폐는 리라, 현재는 유로화 사용합니다. 화가인 카라바조. 카라바조가 살았던 시대 화가들은 대부분 교회 그림을 그렸어요. 카라바조는 고아였고 가난했으며 7, 8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카라바조는 그런 사실에 개의치 않고 더욱 참된 삶을 그리려고 애썼어요. 의사이자 교육가인 몬테소리. 정신과 의사로서 몬테소리는 처음 장애아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한편 자신이 생각해낸 교육법으로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몬테소리는 아동교육에 마음을 쏟아 자신의 교육법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발명가이자 무선 전신기 발명한 마르코니. 마르코니는 무선으로 전파를 보내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1909년 36세의 나이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1918년 이탈리아를 가장 빛낸 인물로 꼽힙니다. 바로크 시대 조각가, 건축가, 화가인 베르니니. 자연스러움을 부활시킨 화가 베르니니입니다. 원근법을 사용해 그의 예술작품은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이. 이미 써온 공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했어요. 해양 왕국 포르투갈 왕자 엔리케. 탐험을 좋아한 엔리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어요. 예술과 문화, 전통을 사랑한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 베를리오즈는 자신이 작곡한 모든 음악에게 제목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든 작곡가예요.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텍쥐베리. 프랑스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렸다고 프랑스 국민이 그에게 바치는 훈장에 적혀 있어요. 건축가 에펠. 에펠이 문을 연 철강을 주 재료로 삼는 20세기 근대 건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목초지로 뒤덮은 부유한 섬나라 뉴질랜드 물리학자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원자력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대의 과학자로 수많은 발명과 발견을 했어요. 동식물의 천국 오스트레일리아. 통화 단위는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시인이자 언론인 패터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 춤추는 마틸다의 가사를 썼어요. 피오르드의 고장 노르웨이. 화폐 단위는 노르웨이 크로네. 음악가 그리그. 사람들은 그를 스칸디나비아의 쇼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북극의 새하얀 눈가루로 감싼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음악 때문입니다. 극작가 입센. 우리의 삶은 해결되는 일보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심지어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입센의 연극이 더 진실함을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입센의 삶도 많은 위대한 예술가처럼 어려웠답니다. 북극의 탐험가이자 해양학자인 난센과 아문센은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북극에서 1년을 산 최초의 인류입니다. 튤립과 하얀 풍차의 나라 덴마크. 화폐는 크로네. 연극 배우 하이베르. 하이베르는 덴마크 연극계 최고 여배우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인 보어. 보어는 원자 이론을 세우고 수소의 스펙트럼 계열 설명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이후 양자역학으로 발전합니다. 자작나무와 눈의 나라 러시아.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레닌. 그는 학명 높은 짜르 체제하에 중산 계급으로 태어나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인물로 시대의 반여가였어요. 예술과 문학을 사랑한 나라 루마니아. 조각가 브랑쿠시. 물체의 참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했지요.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에네스쿠. 그는 루마니아 민족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그에 의해 루마니아의 음악은 세상에 알려졌어요. 유럽의 수도 벨기에. 화가 마그리트.
그림이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 그린다는 것은 어떤 행위인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마그리트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기 제조업자 삭스. 불과 28살의 나이에 색스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가 앙소르. 그는 1888년에 그리스도의 브리셀 입성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세계적인 낙농국가 불가리아. 통화 다니는 레바 스토팅키. 혁명 지도자 레프스키. 레프스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사였어요. 당시 조국 불가리아는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로 동포들은 외세의 압제에 신음했죠. 레프스키는 불가리아의 아들로 불가리아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시작합니다. 문학가 바조프. 바조프는 시인으로, 소설가로, 또 희곡 작가로 불가리아 농촌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작품에 담은 민족 문학가예요. 알프스 산맥과 요들송의 나라 스위스. 통하는 스위스 프랑. 건축가 르코르비지에. 새로운 생각을 건축에 불어넣은 새로운 건축을 한 사람은 바로 스위스의 건축가 르코르비지에입니다. 유럽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통화 다니는 흐리브나. 코베이카. 정치 지도자 마제파. 시인 셰브첸코. 셰브첸코는 19세기 우크라이나가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받은 바로 그 시기에 우크라이나 문학과 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쳤습니다. 프라하의 봄 체코. 건축 공로자 초대 대통령 마샤리크. 아버지는 슬로바키아인 마부였고 어머니는 독일로 귀화한 하녀였지만 혼자 공부해 마샤리크는 빈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을 졸업했어요. 1918년 프라하에 돌아와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1935년까지 연속 4차례 동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건국의 아버지, 민주주의자로 토지개혁, 소수민족 보호, 교회 정책 등을 펴서 국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옛 번영을 다시 꿈꾸는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당시 사람들은 태양의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 통화 다니는 마르카 페니. 현재는 유로화 사용. 작곡가 시벨리우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 민족과 자연을 노래한 위대한 민족 음악가입니다. 동구권 개혁의 선두주자 헝가리. 통화 다니는 포린트 필러. 정치 지도자 마티야슈 1세.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왕이 된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전쟁터에서도 공부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독서와 학습을 쉰 적이 없는 현명한 왕을 모든 국민은 사랑했어요. 여러분, 화폐에는 각 나라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화폐만 봐도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